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 파트인데 뭐 딱히 내용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 전에 했던 거 최대 공약수랑 이제 최소 공배수를 갖다가 문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얘기를 했을 때 보면은 뭐 문장제 문제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문제들 그런 거를 갖다가 다루는 그냥 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수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잘못됐다기보다는요, 맞는 말인데, 이제 교재들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키포인트에서 이렇게 나누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문항의 표현이 이렇게 워딩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최소 공배수가 어디 있지? 최소 공배수를 보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아니 여기 이거 이렇게 아니 여기도 아니다. 가능한 한 크게 뭐 이렇게 가능한 한 작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누어진다. 그래서 그 여기에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학교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할 거야.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능한 한 많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또는 무슨 표현이 들어와 있냐면 문항의 표현이 최대한이라는 문항의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장에 어구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문구 자체가. 그러니까 문항의 표현 자체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야. 최대한 이런 표현까지 다 들어와 있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인데 가장 작은 이런 표현이 들어와 있으면 또는 여기서 가장 작게 가장 작은 아니면은 최소한 뭐 이런 표현이 들어와 있으면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표현은 그렇다고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문제에 있는 워딩을 가지고 또는 문제에서 언급한 즉 문제에서 어떤 멘트를 준 것 문제의 멘션에서 힌트를 찾는 것은 힌트를 어구를 가지고 힌트를 찾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됐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물론 문제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내야 되는 건 맞아. 그러니까 근데 문제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의 풀이를 유추해 나가는 것은 과정 자체가 맞지만 단지 그냥 문제에 이런 단어가 써 있다라고 해서 단어만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언급한 내용만 가지고서 우리가 풀이를 유추해 나가는 것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죠. 근데 너무 무지성이죠. 저렇게 하는 것은 너무 이제 무지성 풀이고요. 그래서 좀 지성이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풀이를 유추해 보자 이제 이 얘기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서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만약에 12라는 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뭐 12라는 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2가 이렇게 있었을 때 12의 약수들을 써보면 6, 4, 3, 2, 1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의 배수들을 써보면 24, 36, 48, 60 이렇게 써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수를 지금 기준으로 삼은 거냐면 10이라는 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요. 우리가 10이라는 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왼쪽에 포지션에 있는 친구들이 약수입니다. 요만큼이 약수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포지션에 있는 애들이 배수예요. 그죠? 10의 배수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수가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면 배수의 개념은 그 수보다 커지게 되어 있고요. 점점 커지고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죠? 약수라는 것은 그 수보다 당연히 작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인 상식일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모두 동의하시죠, 그죠? 약수는 그 수보다 작아지고요. 배수는 그 수보다 당연히 커질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동의하시죠? 그냥 공약수와 공배수도 똑같은 개념이지. 공약수와 공배수도 역시나 같은 개념이야. 왜냐하면 자, 왠지가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가 얼마나 돼 있는지 문제인데 공약수나 공배수도 같은 개념이죠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한 건 이거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공약수 공배수가 아니라 어떤 수의 약수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냥 이건 지금 제가 여기서 언급한 거는 어떤 수의 약수와 배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약수와 공배수도 같은 개념이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왜 같은 개념이지? 공약수나 공배수는 두 수가 있을 때에 대한 얘기죠. 두 수 이상이 있을 때죠. 두 수 혹은 세 수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야 공약수와 공배수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똑같다고 얘기했단 말이지. 그럼 왜 그럴까? 이거는 어떤 수, 딱 하나의 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10이라는 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한 건데 얘도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공약수가 뭔데? 라는 거죠. 이제 공약수의 뜻이 여기 나오죠. 공약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공약수의 뜻이 뭐냐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공약수는 공통약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국어 시간에 대답할 대답이에요. 공약수가 공통약수예요 라고 하는 건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면 되고요. 공배수가 뭡니까 했을 때 공통배수 아닙니다. 최소 공배수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그럼 공약수나 공배수라는 것도 결국은 공약수라고 내가 썼지만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념이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공약수라는 단어를 갖다가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는 개념으로 선생님이 바꿔 썼어요. 충분히 우리는 그래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든가 아니면 공배수 대신에 이렇게 써도 되죠. 최소 공배수의 배수. 그럼 역시나 이것도 같은 개념이 되죠. 최소 공배수라는 어떤 수의 배수의 개념이 되고요. 최대 공약수라는 어떤 수의 약수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어떤 수라는 것, 이게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가 될 것이고 그것의 약수의 배수와 약수와 배수에 대한 얘기가 되어지니까 같은 개념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러면 약수는 일단 그 내가 특정한 어떤 수보다 작은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배수는 특정한 그 수보다 좀 큰 개념이 된다. 그리고 뭐 시간의 개념으로 따지자고 하면 좀 뒤에라는 개념이 될 테고 뭐 이렇게 더 시간이 흐른 개념이 될 테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작다 크다라는 것만 가지고선 우리는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 문항의 표현이 아니라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한 건지를 한번 이제 확인을 좀 해볼 시간. 사과가 48개가 있고 귤이 72개가 있고 바나나가 180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이 문제 주장하는 건 이거야. 가능한 한 많은 그리고 뭐 하니까 나누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대 공약수 구하면 된다. 요 세수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사과가 48개가 있고요. 귤이 72개가 있고요. 바나나가 180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학생은요. 그보다 사과나 귤이나 바나나의 개수보다 적어야지 나눠줄 수 있는 거죠. 학생이 막 400명씩 되면 못 나눠주죠. 맞습니까? 저걸 나눠주는 게 불가능하죠. 학생이 400명, 500명 되면은 사과가 48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맞습니까? 그죠? 학생은 적어도 48개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무조건. 맞습니까? 학생도 적어져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받는 개수도 자, 어떤 학생이 사과를 50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48개보다 어떻게 받게 되어 있어요? 적게 받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그 학생이 받는 두 가지의 개념이 나와요. 여기서 학생 수라던가 아니면 그 학생이 받는 각각의 과일의 개수, 그 학생이 받는 각각의 과일의 개수도 이 수들보다 어때지겠어요?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작아진다라는 것은 작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의 무슨 약수를 뭘 구해주면 된다? 약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대신 얘네들의 공통 약수를 구해줘야 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뭐를 구해주면 된다? 공약수를 구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일단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내가 어떠한 시험을 볼 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왜냐하면은
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서 나눈다라는 개념 자체가요. 똑같이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 그리고 나머지가 없게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포커스는 그거거든. 남은 학생, 자, 어떤 과일이든 간에 못 받는 학생이 존재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못 받는 학생이 존재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과일이 나누어 주려는 물건이 이 과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 펜이나 연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과일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 물건 자체가 남아서도 안 되는 거죠. 상황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학생으로 나누면, 자, 내가 나누어 주려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누구로 나눠주냐면 학생으로 나누어 줘요. 얘를 학생으로 나누어 줘요. 그러면 한 학생이 학생 수로 나누어 주게 되면 한 학생이 받는 개수가 나와요. 개수가 존재하게 되죠.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누어 주려는 것을 한 학생이 받는 개수로 나누게 되면 학생 수가 나오게 되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이렇게 되면 학생 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맞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시는 일이 되겠고,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머지가 없는 이러한 상황을 나누어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는 약수밖에 없어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수.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수.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약수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모든 표현 자체가 약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히 본인이 이제 얘를 다 느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확하게 느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하려는 플레이가 뭐냐면 48과 72와 그리고 180의 무슨 약수를 구해야 되는? 공약수를 구해야 하는 상황.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공약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48과 72와 180을 똑같이 나누어 떨어뜨려야 하는 상황이니까 공약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능한 한 많은 이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공약수 중에 가능한 한 큰 이니까 최대 공약수가 될 겁니다. 아니에요. 틀린 거라고. 그게 틀린 거라고. 가능한 한 많은, 일단은 배제. 저거는 배제할 겁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얘는 배제. 공약수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공약수를 어떻게 구하죠? 공약수가 뜻이 뭐라고? 최대 공약수의 약수.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약수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뭘 할 예정? 최대 공약수를 구할 예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가야지만, 여기 뭐 문제 풀어서 잘 맞추면 뭐합니까? 그죠? 이거 자꾸 풀어봐서 얘가 이거 최대 공약수 구하면 돼. 문제 대충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의식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흘러갔으면 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말고 그냥 이 문제는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야. 이 문제는 최소 공배수 구하는 문제야 라고 기억을 하는 순간 네. 여기가 그래도 제일 첫 단원이고 중1 첫 단원이고 제일 기초적인 부분인데, 여기부터 이제 기초를 잘 쌓아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다시 그 근간이 다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정확하게 우리 하고 이렇게 넘어갑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최대 공약수를 구해 볼 거예요. 그럼 최대 공약수를 구하게 되면요, 뭐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16 정도 되려나요? 그래서 16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48, 72, 180인데요. 15 곱하기 12인데 12밖에 안 되네요, 얘는.
여기 최대공약수 12 나와요. 12, 4, 6, 1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최대공약수가 12가 나온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사과 48개. 자, 여기서도 중요해집니다. 무지성으로 하지 말자고 그래놓고 그냥 대충 12 이렇게 쓰지 말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답은 12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답은. 자, 최대공약수를 구했다고 12가 답이 아니야. 자, 여기서 각각이 뜻하는 걸 볼게요. 사과 48개를 72개를 180개를 나누어 준 거예요. 몇 개씩 나눠줬냐면 12개씩 4명한테 12개씩 6명한테 12개씩 15명한테.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똑같은 학생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몇 명한테 12명에게 사과를 몇 개를 4개를 12명에게 귤은 6개를 그 다음에 바나나는 15개를 배분해 준 거예요. 12명에게. 즉 한 명당 사과 4개, 귤 6개, 바나나 15개씩 해서 12명에게 똑같이 나눠줬더니 전부 다 나눠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학생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몇 명이라고 답을 해주면 된다? 12명이라고 답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그 내용은 그래요. 여기 안쪽에다가 내가 뭐를 붙일 거냐면 타일을 이렇게 붙여 나갈 겁니다. 한 장 한 장 이렇게 붙여 나가서 쭉 붙여 나갈 거야. 그러면 이게 전체 벽의 크기가 될 텐데, 그럼 타일은 이 벽 크기보다 타일 하나의 크기는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50과 90보다는 작아져야 되니까 죽어도 배수를 구하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얘기는 어떤 것을 하나를 배제하는 것에 있어서예요. 하나를 배제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이점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푼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공약수를 구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적어도 배수는 아니겠구나. 이 타일의 한 변의 길이가 적어도 배수는 아닐 거야. 이런 얘기죠. 150보다 커질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90보다 커질 수는 없을 테니까 배수는 아닐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타일 변의 길이와 여기 있는 타일 변의 길이는 같은 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그럼 내가 여기를 갖다가 네모, 여기를 네모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좀 있어 보이게 이제. 중학생이 됐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죠? 우리가 중학생이 됐다라는 거는 초등보다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우리가 수학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가져가시면 돼요. 뭐 아무 차이 없습니다. 뭐 중학교 수학이나 수능 수학이나 그게 그건데 좀 표현 자체가 바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네모 이렇게 안 쓰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K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아니면 X 이런 거 써볼까요? 아니면 A 이렇게 써볼까요? 아니면 뭐 N 이렇게 써볼까요?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자, 어떠한 알파벳을 통해서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아무거나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별 이렇게 써봤어요. 더 초딩 같나요? 달 이것도 초딩 같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내가 뭐라고 써볼까요? 이게 한 변 길이를 내가 A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 한 변 길이 A예요. 요 변의 길이를 내가 A라고 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여기에 딱 들어맞아야 돼요. 마지막까지 딱 들어맞아야 돼요. A 이렇게 가서. 그러면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갔을까를 따지기 위해서는 150을 A로 나눠주면 되죠. 딱 맞게 떨어져야 되니까 150을 A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A는 누구의 약수가 되겠어요? 150의 약수가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그죠? 동의해요? 동의? 다 동의하죠? 그죠? 예, 동의하면 동의한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A. 자, 여기가 딱 떨어져야 되죠? 그죠? 여기에 딱 들어가요. 여기가 A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90을 A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져야 되겠지? 그지? 그럼 A는 몇의 약수가 되죠? 90의 약수가 되지.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동의하세요. 그죠? 네. 뭐 어차피 질문은 제가 던지고 대답은 제가 할 텐데 제가 동의하냐고 물어보면 동의만 해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럼 아주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자, 90의 약수, 150의 약수예요. 근데 이 A나 어떤 A냐면 똑같은 A여야 합니다. 같은 숫자죠. 얘랑 길이가 똑같으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90의 약수이자 150의 약수여야만 한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는 90과 150의 공약수라고 하죠. 최대 공약수라고 하지 않죠. 공약수라고 하죠. 그걸.
누가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까? 그걸. 그지? 맞습니까? 90과 150의 공약수라고 해요. 그러면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구해야 될 예정? 그 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될 예정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넘어가는 의식 흐름이. 최대 공약수를 구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30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죠? 네, 그래요. 최대 공약수 얼마? 30. 누가 30이라고 그랬니 방금? 그래요. 아주 잘했어요. 네. 자, 최대 공약수 30입니다. 그죠? 너 계산 잘하니? 누가 대답한 거야? 네가 대답한 거야? 뭐 네가 대답했다고? 그래요? 너네 대답한 거 아니야? 자, 그래요. 자, 그럼 최대 공약수 30입니다. 그래서 30이 되고요. 그래서 30이니까 얘는 계산 못 하는데 이상하다. 자, 30이고 그러면은 한 변의 길이가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현재 상황이 90에 150에 얼마가 되는 상황? 30. 그리고 여기가 3, 여기 그리고 얼마? 5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을 갖냐면 타일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30이 되고 그것이 90cm 세로 벽에는 몇 개가 들어가냐면 3개가 들어가고 가로 150짜리 벽에는 몇 개가 들어간다? 5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긴 3개가 들어가고 5개가 들어가고 여기는 한 변의 길이가 30cm고 여기도 90cm고 150cm가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돼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되면 여기서 타일 한 변 길이 얼마가 된다? 30. 자, 가로에 몇 개 들어가요? 5개. 세로에 몇 개 들어가요? 3개. 그럼 5개 들어가고 3개 들어가면 총 몇 개 필요해요? 15개가 필요하죠.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15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자, 세 번째 문제인데 최소 공배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자. 부산행 열차가 10분, 대전행 열차는 15분, 광주행 열차는 12분 간격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자, 부산으로 가는 열차, 대전으로 가는 열차, 그리고 광주로 가는 열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8시에 동시에 출발을 했어요. 8시에 출발을 했어요. 그랬을 때 8시에 자, 부산으로 가는 것도 8시에, 대전으로 가는 것도 8시에, 광주로 가는 것도 첫 차가 1회차 때 8시에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2회차 출발이 언제냐면 부산 열차는 10분에 한 번씩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8시 10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전행 열차는 15분에 한 번씩이니까 8시 15분이 되고요. 광주행 열차는 12분에 한 번씩이 되니까 8시 12분이 됩니다. 동의하세요? 그죠? 네,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3회차 출발이요. 10분에 한 번씩 출발하니까 8시 20분에 출발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3회차 출발이 8시 30분 출발이 될 거고요. 3회차 출발이 8시 24분 출발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얘네를 굳이 이렇게 다 힘들게 써가면서 볼 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10분에 출발하고 20분에 출발하고 30분에 출발하는 요런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열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15분에 한번 출발하고 30분에 한번 출발하고 45분에 출발하는 그러한 친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12분에 한번 출발하고 24분에 출발하고 그 다음에 36분에 출발하는 이런 친구가 되어질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그죠? 네, 요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러한 출발점을 갖게 돼요. 그러면 부산행 열차는 10, 20, 30, 40 이렇게 가니까 얘는 몇의 배수로 커지게 돼 있냐면 10의 배수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요. 얘는 15의 배수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12의 배수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동시에 출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동시에 출발했을 때 라고 해서 동시 출발이라고 여기에 멘션이 나오게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동시 출발은 출발하는 시간이 같아지는 거죠. 그죠?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출발하는 시간이 10의 배수 출발이고요. 얘는 출발하는 시간이 15의 배수 출발이고 얘는 출발하는 시간이 12의 배수의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동의하세요? 동의해요? 그죠? 네. 얘는 10의 배수 출발이 되겠고 얘는 15의 배수 출발이 되고 얘는 12의 배수 출발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간이. 그러면 그것들이 동시 출발이니까 그 출발이 어때져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시간이. 그럼 10의 배수와 15의 배수와 12의 배수가 전부 다 어때지는 것?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케이? 이 시간이 다 같아지는 거, 이 배수가 같아지는 것, 그렇지? 그러면은 10의 배수와 15의 배수와 12의 배수가 같아지려면 그것의 무슨 배수? 공배수를 찾는 문제가 되겠고, 그럼 공배수를 찾기 위해서는 뭘 찾아야 된다?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 된다. 그렇지. 최소 공배수를 찾을 예정. 그러면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를 찾게 되면은 그게 60이 될 거거든요. 그럼 최소 공배수 60이니까 그럼 60분에 한 번씩 만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8시에 동시 출발을 했어요. 그 다음 동시 출발이 몇 시? 60분 후인 9시. 그 다음 동시 출발은 몇 시? 10시.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 처음으로 동시 출발하는 거니까 60, 그 다음에 그러니까 9시, 10시, 11시 이렇게 출발하는데 8시 이후에 첫 번째는 9시가 되겠죠. 그래서 9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되세요? 오케이? 됩니까? 네. 자, 4번인데 가로가 32, 세로가 24인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있을 때 얘를 쭉 붙인대요. 얘를 이렇게 쭉 늘려나가요. 그럼 한 장 더 붙이면 32가 늘어나서 64가 되겠죠. 한 장 더 붙이면 32가 늘어나니까 96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붙일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그럼 가로의 길이가 32, 64, 96 이렇게 커지게 돼요. 가로의 길이가 32, 64, 96 이렇게 커지게 되고요. 세로로 이렇게 이어붙이면 24, 세로의 길이가 24, 48, 그 다음에 72 이렇게 커지게 돼요. 길이가. 그랬을 때 그럼 여기가 가로의 길이는 32의 배수로 커지게 되고요. 세로의 길이는 24의 배수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세로의 길이, 즉 세로의 길이가 몇의 배수냐면 24의 배수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32의 배수인 건데 이게 정사각형을 이루어야 된대요. 문제에서.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져야 된다? 같아져야 된다. 즉 24의 배수와 32의 배수가 어때져야 된다? 같아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24의 배수와 32의 배수가 같아지는 포인트가 그 둘의 공배수가 되겠고, 그 둘의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무슨 공배수를 구해야 되냐면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공배수를 구할 수 있죠. 그럼 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게 되면 얘는 96이 되겠죠. 그럼 최소 공배수 96이 돼요. 그러면 공배수는 뭐가 되냐면 96, 192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공배수가 되어지죠.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공배수니까. 그래서 96이 되던가 192가 되던가 하면 돼요. 정사각형 한 변 길이는 자 가장 작은 정사각형입니다. 96짜리 정사각형, 192짜리 정사각형 누가 제일 작아요? 96짜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한 변 길이가 96이 되겠고요. 그때 필요한 타일 개수입니다. 자 96짜리에 한 변 길이가 96이 됐어요. 96. 그러면 가로에는 32짜리가 몇 개 들어가게 되냐면 3개.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몇이 되냐면 96이 됐거든요. 근데 세로 길이가 24잖아요. 24짜리가 몇 개 들어가냐면 4개 들어가겠죠. 그래서 3 곱하기 4 하니까 총 몇 개가 들어가게 된다? 12개가 들어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필요한 타일 개수는 12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번째. 어떤 자연수로 150을 나누면 6이 남아요. 어떤 자연수로 150을 나누는 거야. 150을 어떤 자연수로 나누어요. 그래서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나머지가 6이 남았대요.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자연수로 똑같이 87을 나눠봤어요. 그럼 몫이 또 얼마가 나왔겠죠. 근데 나머지가 얼마가 생겼냐면 나머지가 아니라 3이 부족했대요. 3이 부족했어. 자, 이 남는다랑 부족하다라는 것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남고 부족이 됐다. 남았다 부족하다라는 것은 뭐 어떤 기준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남는다 부족하다 얘기하는 거냐면 나누어 떨어지기에 남았고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걸 기준으로 삼았을 때 6개가 남고 6이 남고 3이 부족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6이 남았어요. 150이 아니라 몇이었다면 나누어 떨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남으면 뺀다, 부족하면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외우지 말고, 얘가 6이 남았다는 거는 얘가 몇이었으면 남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돼. 150개를 나누어 주는데 6개가 남았어. 그러면은 차라리 몇 개만 가지고 왔었으면, 144개만 있었으면 안 남았을 거야. 맞습니까? 동의하세요? 144개만 있었으면 안 남았을걸요? 그죠? 6개가 남았다는 얘기는 요 개수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50이 아니라 몇이었다면, 144였다면 나누어 떨어졌을 거예요. 자, 3개가 부족했어요. 87개를 갖고 왔으니까 3개가 부족했어요. 그러면 몇 개였다면? 90개였다면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죠? 예, 부족함이 없었겠죠. 애초에 90이었다면. 그러면 3이 부족할 일이 없겠죠. 그러면 이 네모라는 수는 144는 이 네모로 나누어 떨어지고요. 90은 이 네모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그 어떤 수로? 그러면은 144와 90을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수니까 얘는 144의 무슨 수여야 되냐면 약수. 얘는 90의 약수가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 어떤 수는 똑같은 수죠. 그러니까는 144와 90에 무슨 약수가 되냐면 공약수가 돼야 되겠고,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선 뭘 구해야 된다? 최대 공약수를 구해줘야 된다. 그럼 144와 9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해보면 18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4가 안 되겠죠? 뭐가 있지? 뭐 그냥 되게 작은 수밖에 안 되겠네요. 그죠? 9밖에 안 되나? 아닌데? 18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18 되죠? 네, 18 되죠. 네,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얼마가 나온다? 18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 18. 즉, 무슨 수는 다 된다? 18의 약수는 다 된다. 즉, 18, 9,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 다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수? 가장 큰 수. 그러니까 누가 되는 거야? 18.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요번에는 조금 달라요. 요번엔 조금 다릅니다. 세 자연수 어느 것을 나누어도 2가 남는 자연수예요. 자, 네모라는 수는요, 4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2래요. 자, 어떤 네모라는 수는요, 5로 나누어도요, 나머지가 2래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수는요, 6으로 나누어도요, 나머지가 2래요. 이렇게. 그러면 요 나머지를 여기다 표현을 해보자. 남았대요. 그리고 여기도 2가 남았대요. 그럼 네모가 아니라 네모보다 얼마가 적었다면, 이만큼이 적었다면 나누어 떨어졌겠죠. 맞습니까? 자, 네모가 아니라 네모 빼기 몇이었다면, 2였다면 나누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 네모 빼기 2라는 수는 4로 나누어도 나눠 떨어지고, 5로 나누어도 나눠 떨어지고, 6으로 나누어도 나눠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모 빼기 2라는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는 4, 5, 6의 무슨 배수가 되냐면 공배수가 되어지겠죠. 그렇죠? 4, 5, 6의 공배수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공배수니까 4, 5, 6의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 4, 5, 6의 최소 공배수니까 얼마가 되냐면 30에 20에 60에 60이면 되나요? 맞나? 60 맞죠? 네, 60. 그럼 최소 공배수 얼마가 돼요? 60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최소는 60. 그럼 60의 배수 60, 120, 180 쭉 다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니까 누가 되냐면 60이 됩니다. 누가? 답이 60이에요? 아니죠. 네모 빼기 2가 얼마라고? 60. 그러니까 네모는 얼마여야 되겠어요? 6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는 62가 됩니다. 이런 얘기죠. 62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고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고 6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2가 된다. 이렇게 우린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두 분수를 자연수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얘를 자연수로 만들 거예요.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얘가 사라져야 되죠. 그럼 얘가 사라지려면 얘랑 약분이 돼야 되겠지. 그럼 약분이 되려면, 약분이 돼서 없어지려면 얘가 12보다 작아야 되겠죠. 12보다 작아야 나눠 떨어져서 없어지겠죠. 얘는 18보다 작아야 되니까 18의 약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약분하면 사라지겠죠. 맞습니까? 12의 배수여도 약분은 되어질 거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사라져야 된다고. 그래야 자연수가 되지. 이렇게 약분을 해버리면 얘는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지? 얘가 만약에 12의 약수 이렇게 들어와야 약분되면은 3 이렇게 자연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은 근데 n은 똑같은 n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의 약수이자 18의 약수니까 무슨 약수가 되냐면 12, 18의 공약수고, 따라서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될 테니까 36 최대 공약수가 되겠고, 그래서 최대 공약수 36이 아니죠. 최대 공약수는 얼마가 돼요? 6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최대 6이 되겠고, 그러면 6의 약수는 다 되는 거죠. 그럼 6, 3, 2, 1 이렇게 다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연수 n값을 모두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최대 공약수의 약수인 6, 3, 2, 1을 다 써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최대 공약수만 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다 써주셔야 되는 일이 될 거예요. 이것도 꽤 중요한데, 항상 이제 출제가 되는 뭐 무슨 시험을 보든 간에, 쪽지 시험을 보든 뭐라든 간에 항상 뭐 킬러 문제라고 하긴, 니네한테 좀 킬러 문제라고 하긴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문제예요. 자, 여기에다가 15분의 7에다가도 어떤 분수를 곱해요. 그럼 네모분의 세모를 곱했어요. 그 다음에 12분의 49에다가도 어떤 네모분의 세모를 똑같은 걸 곱했어요. 똑같은 걸 곱했어. 그래서 이 결과도 자연수, 이 결과도 자연수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자연수가 되려면 얘가 사라져야 돼요. 분모는 사라져야 돼요. 얘 사라져야 되고 얘도 사라져야 돼요.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자연수가 됩니다. 맞습니까? 분모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럼 자연수가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분모가 남아있으면 자연수가 안 되고 분수 형태로 남기 때문에 무조건 분모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사라져야 하는 거죠. 분모는. 그러면 얘가 사라지려면, 자, 사라져야 되는 게 얘예요. 그러면 얘랑 약분할 수 있는 건 얘죠. 그래서 얘랑 약분해요. 그럼 얘가 15의 약수가 되거나 15의 배수가 되면 약분이 되죠. 근데 사라지는 게 누가 되냐면 얘가 사라져야 돼. 그럼 얘가 15보다 큰 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15의 무슨 수여야 되냐면 배수여야 해요. 동의하십니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 사라져야 돼요. 얘랑 약분해서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얘가 사라지려면 얘가 12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서 약분이 되는 수여야 돼. 크면서 약분이 되는 수는 배수죠. 그러니까 12의 배수여야 돼요. 자, 이번엔 얘가 사라져야 돼요. 누구랑 약분되냐면 7이랑 약분돼서 얘가 사라져야 돼요. 그럼 얘가 7보다 작아야 됩니다. 얘가. 그러면서 약분이 돼야 돼. 작으면서 약분이 되는 수는 약수가 되겠죠. 자, 49랑 약분이 돼야 돼요. 얘랑. 그런데 얘가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49보다 작으면서 약분이 돼야 돼요. 49의 약수가 돼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똑같이 제 빨간 색깔은 둘 다 분자잖아요. 분자는 15의 배수이자 12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15와 12의 무슨 배수가 되냐면 공배수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7의 약수이자 49의 약수여야 돼요. 분모는. 그러니까 얘네 둘의 공약수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럼 공배수 중에 공배수를 구하려면 무슨 공배수를 구해야 되냐면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약수를 구하려면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돼요.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15와 1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60이 되어질 거예요. 60.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를 구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7이 되어질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는 60의 배수 다 돼요. 120, 180 다 돼요. 그 다음에 7도 되지만 몇 도 되냐면 1도 돼요. 7의 약수 다 돼요. 7, 1 이렇게 다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분수 중에서 가장 작은 기하 분수. 그럼 가장 작으려면 분모는 가장 커야 돼요.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죠. 분모는 가장 크게, 분자는 가장 작게 들어오시면 되죠. 그러면 가장 작은 분수가 되죠. 7분의 60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더 이상 안 되는 상태를 우리는 기하분수라고 얘기를 하고 7분의 60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